네, 먼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네, 대구 실패박람회 수기 토론 테이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회의를 줌으로 소집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좀 들려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저희가 주제로 하는 이 공동체 및 그다음에 돌봄에 관련된 이 주제로 세 번의 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은 오픈 테이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체적인 이 수기 토론의 목적과 그리고 진행 순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내사항, 그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번에 2020년 대구 실패 박람회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나 이렇게 그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나름대로의 다양한 시도와 방법들로 극복한 얘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실패 박람회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은 올 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힘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10개의 주제로 그런 어떤 올 초에 실패의 경험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좌절의 경험들을 1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그 경험들을 직접 시민들이 함께 얘기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또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을 좀 듣고자 이렇게 테이블을 마련했고요. 저희의 주제는 공동체와 그 돌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살고 계시고 또 같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로 저희가 초대를 했고 여러분들이 올 초에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 있어서 또 보육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고 또 그런 얘기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 이런 시도들을 한번 해봤다. 그게 성공이던 뭐 성공이 아니었던 간에 소중한 경험들이니까 그 안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의견을 가지고 또 저희가 혹시나 모시고 싶은 이 저희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를 모시고 두 번째 브릿지 테이블에서 같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토론을 하고요.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저희의 나눈 경험들 그리고 어떤 해봤던 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음에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이번의 경험들로 어떠한 좋은 대안이나 의제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의제 관련된 그 정책 전문가가 또 함께 합류하여서 마지막 엔딩 테이블로 이렇게 세 번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끼리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을 한번 같이 의논해보는, 얘기해보는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지금 방금 제가 안내를 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 참가자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게 여러 분이 함께 있다 보니까 동시에 발언을 하면 이게 기록되거나 이렇게 얘기가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경험들을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서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호 질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오디오를 켜드리면 얘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낮에
톡으로 얘기 드렸던 뭐 챌린지 관련된 거 잠깐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시간 정도 회의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전체 과정을. 근데 시간은 약간씩 조금 이렇게 뭐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참가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그 공동체와 돌봄에 관련된 의제의 테이블에 모티베이터를 맡은 방과후 마을학교 둥지의 이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김수민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앞뒤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김규희 선생님. 저는 서기를 맡은 김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테이블에 기록을 담당해 주실 기록자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번에 김수옥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육아읍에서 육아청소년 자치공동체 함께성장이라는 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놀이협동조합 작당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언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원정입니다. 저는 마을의 협동조합 이사장이고요. 예,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유경 선생님. 저는 공동육아협동조합 공동어린이집 조합원 김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네. 동동의, 네. 김유경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오혜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후 마을학교 협동조합 둥지에서 이사장 맡고 있는 오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됩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죄송해요.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사랑 어린이집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이지연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촬영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네네. 네, 이제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이동하시면서 네. 지금 하고 계시나 봐요.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네, 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그 돌아가면서 한 분씩 네. 네, 네. 그 말씀드렸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이나 네, 그다음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마을 네. 공동체와 네, 돌봄에 관련된 주제로 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들, 힘들었던 점들, 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다 같이 토론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 한 분이 얘기하실 때 다른 분들은 다 제가 마이크 음소거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손을 들어서 네, 오혜경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방과후 협동조합 둥지에서는요, 사실 코로나 시기 있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학교도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모인다는 것을, 그러니까 둥지라는 공간에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 마음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코로나가 아주 심했던 2월 말부터 3월 중후반까지 아이들이 둥지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구 지역이 상당히 위기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점점 그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모이지 않고 있었지만 둥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쉽게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그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상황에서 점점 뭔가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만 더 매몰되는 부분,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날이 점점 풀어지고 있었으니까, 봄이 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뜻한 낮에 잠깐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밖에서 뛰어놀고 좀 스트레스라도 좀 풀고 헤어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날 처음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한 2시, 점심 먹고 2시쯤에 모여가지고 밖에 야외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공원 같은 데서 뛰어놀고 다시 한 5시쯤 4시 반쯤 요쯤 되면 이제 헤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달 기간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혼자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도 낯설어하고 서로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내 이제 또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같이 놀면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그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집에만 있을 때와는 달리 진짜 아이들이 에너지를 한번 뽑고 이제 밖에서 이제 쓰고 나니까 훨씬 그 외에 다른 뭐 원격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짜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실내 활동은 좀 지양하고 야외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5월 말 정도까지 계속 그렇게 주로 야외 활동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밖에서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간식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4월, 5월, 6월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지만 둥지는 꼭 가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밖에서 보면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손 씻기라든지 위생 수칙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잘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5월, 6월 지나서는 실내 생활을 하더라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런 수칙들을 잘 지켜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둥지의 오혜경 선생님께서는 둥지가 코로나19 상황에 처음에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당황하고
둥지 아이들이 오지도 못하고 매우 집에서 답답해하고 지루해하는 일상을 보내다가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아마 그 둥지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한 다음에 이렇게 야외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 활동보다는 바깥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에너지를 좀 발산하고 계속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에너지를 좀 이렇게 발산하고 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하셔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시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네. 양진희 선생님이 나가셨다가 다시 참여하시려 했는데 안 들어가진다고. 네, 네. 양진희 선생님. 양진희 선생님. 김유희 선생님, 양진희 선생님 얼굴과 마이크가 안 보인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양진희 선생님 아직 연결이 안 되시네요. 네. 일단 네. 양진희 선생님. 네. 양진희 선생님 소리는 이제 들어오셨다. 네. 네. 혹시 들리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잘 보이고요. 네. 네, 선생님. 네. 오혜경 선생님 얘기는 못 들으셨죠? 네. 네. 오혜경 선생님이 방과후 마을학교 둥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집에만 있다가 학교도 가지 않고 둥지도 가지 않고 집에 답답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부모님들이 함께 의논하셔서 오히려 야외 활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오히려 실내보다는 그리고 아이들의 이 넘친 에너지를 충분히 좀 이렇게 발산시킴으로써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앉아서 그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답답함에 있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환기가 되고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방과후 마을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양진희 쌤 제가 음소거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발언하시는 님들만 네,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왕 하신 거니까 양진희 쌤부터 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럴까요? 바톤을 이어서서 네, 네, 네. 저도 둥지 협동조합 방과후 마을학교 둥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앞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사실 그 코로나라는 상황을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좀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도 뭐
안 보내고 등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아이들 수가 많지는 않지만 실내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한 달 가까이 정도는 이제 안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공동체, 돌봄, 등시라는 것도 돌봄 공동체인데 사실 이 공동체라는 건 저희는 당연히 대면이 기본인 거고 이제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등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가치관은 좀 함께 이제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사실 등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상황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전에 말씀드린 선생님들이나 저희 아마들이 이대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야외 활동 쪽으로 많이 활동을 돌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들이 사실 학교보다도 오히려 등시를 조금 더 무더워했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안전 수칙을 다 지키시면서 외부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공동체나 어떤 대면을 기본으로 한 이런 모임이나 활동들은 여전히 유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 안 나요, 소리.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네, 양진 선생님은 오혜경 선생님하고 같은 반가워 마을의 둥지에 계신 분인데, 이게 오혜경 선생님은 야외 활동 얘기해 주셨고, 양진 선생님은 그것과 함께, 둥지의 어떤 가치, 돌봄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신뢰,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해왔고, 그동안 그런 신뢰 속에서 둥지의 아이들을 코로나19 상황에도 보낼 수 있었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외부 활동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아마들 간에 그리고 아마와 교사 간에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것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생님 이제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김수민 선생님, 예,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그 작은 도서관들은 다들 비슷한 상황이지 싶은데 코로나에서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계속 그 휴관과 또 부분개관을 계속 반복해 왔던 지금 상황이고 공공도서관도 일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출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작은 도서관들도 사실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공공도서관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좀 편하게 도서관과 책이라는 문화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도서관이 동네에서 사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도 갈 수 없고 학원에도 갈 수 없고 오로지 이제 컴퓨터와 핸드폰에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좀 그래도 좀 책이라는 약간의 소통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뭐 운영진이나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작은 도서관들이 또 공공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동구니까 동구청에서 이제 공공도서관과 같이 휴관을 해야 한다는 그 조치를 또 통보를 받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휴관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마을에서 그래도 작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씩 찾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격일제로 또 대출도 하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지금 조금씩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처럼 뭐 정식 사서가 있거나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모 사서 또한 또 집에 있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기도 해서 아이 운영 자체도 또 더 이중, 삼중구를 겪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또 작은 도서관에서도 또 다른 사회적인 기능이나 또 이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또 기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한 대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대출 서비스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이게 있으실까요? 뭘까요, 그게? 특별한 대출 서비스, 그게 뭐죠? 네, 찾아가서 이렇게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직접, 네, 도서관에 그거는, 가지 않고도, 음, 네, 예약을 하면, 아니면 밴드로 예약을 받으면, 사서들이 또 관장님이 또 이렇게 직접, 네, 마을로 네네. 찾아가서 아이들 집에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게 근데 참 일반화 시키기가 어려운 게 제가 밀접 접촉을 하고 있는 일부 지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처럼 예약이나 이 비대면 저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책을 원하는데도 저희가 어떻게 전달할 방법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동네 자기 집에서 1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게 작은 도서관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나올 수 없고 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에 맞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어서 직접 저희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이 필요한 가정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들에게 일일이 전화 드려보고 책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 아이들의 연령이나 상황이나 책을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조금 꾸러미로 전달을 하고 또 대출도 하고 반납도 했던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저뿐만 아니고 작은 도서관 다른 운영자들도 북구에 있는 또 어떤 작은 도서관들은 그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 택트를 타고 아파트 이렇게 배달원처럼 가서 아파트 현관에 그 꾸러미를 전달하고 또 아파트 현관에서 다시 반납을 해오고 이렇게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노력들이 있어서 저도 조금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시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작은 도서관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 그리고 동구청의 행정에 관리를 받아야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 휴관을 하고 안 하고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도서관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작은 시도들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수옥 선생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을 공동체는 좀 되게 작은 마을 공동체예요. 총 5가정이 있고요. 이제 활동은 지금 올해가 이제 5년차, 6년차, 예, 그 정도 되고. 근데 이제 활동 기간이 조금 이제 길고, 이렇게 같은 멤버로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활동을 같이 하던 분들이라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또 이제 뭐 집집마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대응하는 수위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도 사실은 아무리 코로나가 터져도 이제 가족들 간에는 대면하고 살잖아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공동체라서 일부 이제 이 코로나를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가정들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만나지 않았고, 몇몇 가정들은 뭐 우리가 뭐 가족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정 대 가정으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껏 그렇게 주구장창 만나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 코로나 터지고 이제 너무 안 만나고 사니까 이게 삶의 질도 너무 낮아지고 또 아이들도 이제 삶이 너무 단조로워지고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집안 대 집안으로 이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교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음식 꾸러미 같은 거를 각 집마다 다니면서 나누면서 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식재료 같은 게 좀 많이 뭐 어디 시골에서 가져왔거나 뭐 이렇게 많이 구입하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나눠 먹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고 나서 이제 대구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우리 너무 안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엄청 되게 바쁘게 활동을 했었는데 원래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잠잠해지니까 우리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다음 시도한 것이 우리 뭐 이렇게 다른 데처럼 비대면으로 회의를 한번 해보자. 결국은 안 만나고 있으니까 계속 시간만 흐르고, 왜냐하면 다들 이제 개개인들의 일상이 바쁘고 이거 일상 바쁜 와중에 과외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생업도 다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집에서는 또 뭐 그냥 집에서 주부로 있으신 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또 집에 있으니까 육아로 또 되게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 안 만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회의를 했고, 비대면 회의 결과 이제 그동안에 갈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자. 그래서 뭐 자전거 타기를 시도했고 그 이후로 계속 매주 자전거를 타요. 매주 자전거를 타고 또 자전거를 타고 나면은 또 그냥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뭐 코로나 방역 수칙에는 조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논리를 가지냐면 이제 마을 공동체가 뭐 물론 뭐 둥지나 또 뭐 동동이나 또 아티 도서관처럼 약간의 이제 공공의 의미를 두고 공공에 더 가까운 그런 역할을, 마을 안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 공동체처럼 확장된 가족 개념의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의 개념도 원래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돌봄은 어떤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 아니면 뭐 어떤 이모면 이모,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도서관이면 도서관, 아니면 아동센터면 센터,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방과 후 학교면 학교, 이렇게 이제 이런 곳에서 약간 제공하는 개념이잖아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을 1차적인 돌봄이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돌봄은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 확장된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 자체가 돌봄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더 그걸 실감했거든요. 또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이제 만나지 않은 거에 있다. 어쨌거나 만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이나 이제 어떤 여건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같은 작은 마을에는 큰 공동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작은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이상적이고 좀 더 이렇게 권장되어야 될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됐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다 한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옥 선생님. 또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계신 곳이 아주 작은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방과후 마을학교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큰 마을 안에서의 것들이 아니라 한두 가정, 두세 가정 이렇게 모여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 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예 만나지 않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엄마 아빠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뭔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기의 야외 활동을 시작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훨씬 더 좀 확장된 가족 안에서의 관계 뭐 그 자체가 돌봄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둥지에 또 어떤 교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기를 아마 둥지에서도 열 몇 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오히려 선생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몇 분 선생님과 조를 한 두세 명, 세네 명 이렇게 작게 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활동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로 마을 안에서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경험들을 하신 것도 선생님 김수옥 쌤이 얘기해 주신 하나의 어떤 얘기에서의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원정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정인데요. 저희 마을 공동체 이름은 마을회고요. 제가 사실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제가 지금 줌 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이정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사실은 뭐 장애 아이들 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거의 치료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코로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들 느끼셨겠지만 뭐 비대면 그리고 개인 활동 그리고 뭐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미리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실 자체가 1대1 수업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진짜 많이 두려운 마음에 한 달 정도는 거의 다 치료실을 다들 기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게 수습이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역이나 이런 거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수업을 점차 이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 운영이 그 바우처나 이런 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수입 자체가 없으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그 교사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미리 할 수 있는 그 지원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영이 어느 정도 됐었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많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운영 상태는. 그리고 아이들도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
그거는 조금 많이 좀 딜레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경기도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또 많이 이렇게 코로나가 확정되는 바람에 좀 힘들어 했었지만, 그래도 대구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무척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런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장애 아이들은 뭐 표현이나 뭐 몸이 안 좋다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그런 이제 그 보살핌이나 그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잘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예전에 겪었던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그립고, 그런데 빨리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마스크 없이 그렇게 보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그 초기 몇 달 정도만, 한 2달 정도만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마을의 김현정 선생님 얘기였습니다. 아마 마을에는 그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치료실을 가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활동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또 선생님들이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만든 또 그 치료실과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또 적은 수로 이렇게 1대1이나 1대2나 이렇게 작은 수로 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경 선생님.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단체와 거의 유사한데요. 초반에 이제 돌봄을 공동체에서 이제 위임해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정에서 도맡아 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이제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의 활동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야외에서 활동하는 게 더 안전하다. 아니면 혹은 아니다,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의 어떤 상황들을 철저하게 이제 공유하고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고 서로 어느 정도는 믿으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구도 겪지 못한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불안이나 공포가 너무나도 확대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공동체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다르구나.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근데 그게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운영진에서는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이고 겪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논의나 매뉴얼이나 자료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논의하지도 못하고 어떤 결정도 못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막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서로 다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건 힘들지만 같이 좀 만나서 회의하자. 그래서 다 같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려서 이 시대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였고, 첫 번째로 저희 조직 같은 경우 좀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소규모로 이제 방별로 활동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하자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는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자, 뭐 이런 합의가 됐었고, 실내에서 활동을 할 때도 뭐 환기나 어떤 규정을 따라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가정이나 개인의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믿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온라인도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정도로 논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그래도 극복하면서 이제 잘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좀 고민이 되는 바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고, 운이 좋아서 아직은 우리가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또 코로나를 걸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누어 봤고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저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한 몇 달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런 시대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합원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맞이하는 거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김유경 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불안과 공포가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도 가지시고, 서로 또 다름을 많이 느끼시고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서로 인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함께 의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운영도 해보시고 소규모 그룹 활동도 해보시고, 또 서로 이게 공동육아에 들어와 있는 가정끼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자, 이러한 서로의 마음들도 확인하게 되고, 이러시면서 지금 잘 운영해오고 계신데, 앞으로의 고민까지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경우, 아니면 더 코로나19가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이런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새로운 아이들이나 가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하신 선생님이 한사랑 어린이집의 이지연 선생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사랑 어린이집 이지연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뭔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하면서, 일단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동동과 비슷하게 그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조금 더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저희는 법인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저희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해야 하나, 이거는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도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저희 어린이집 기관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집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 특색, 이렇게 근데 가다가는 어린이집 특색이 너무 없어지고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고민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저희도 동동과 비슷하게 저희는 이제
5월 말 6월 정도부터 아이들이 저희 긴급 보육에서 전체 아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6월 말 정도로 이루어질 정도로 많이 늦어진 상황에서 이제 신입 어머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과 할 수 없었던 점 이런 식으로 복잡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 비추어지면은 너무 이 어린이집은 안전을 아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저희는 움직이는 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아이들과 이루어지는 활동을 많이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활동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고민되는 점은 지금 저희가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같은 캠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활동이기도 한데 이제 나가서 집단을 하는 문제도 있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도 가장 많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제3자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의 기관 입장이 어떻게 비추어질지가 가장 고민되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는 그래도 그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 졸업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는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여름 캠프 같은 경우에도 졸업생과 같이 가고 하면서 이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인데 그런 연계가 끊어지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아이들에게 롤링페이퍼처럼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한번 보내보자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롤링페이퍼를 보냈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이제 소소한 감동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어디까지가 이제 괜찮은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의 색깔만 주장해서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 네, 냈습니다. 네, 한사랑 어린이집은 장애 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이죠.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으로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방역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과 또 기존의 한사랑 어린이집의 어떤 그 기조,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자유롭게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학년을 통합하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분위기와 이 앞에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 어린이집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중간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셨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소규모로 활동하고 또 야외에 많이 나가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가족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한사랑 쌤들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뭐 실제로 이게 며칠간 아이들과 함께 가서 야외로 가서 캠프를 하는 활동이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같이 교사와 함께 야외로 나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하던 캠프 이런 것들이 되게 한사랑 어린이집의 중요한 어떤 그런 활동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선까지 할 수 있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이시고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이고 꺼졌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상가 선생님들 얘기를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네, 뭐 이런 것들 의견을 더 첨가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실 분들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음소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네, 경험들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혜경 선생님. 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저희만의 고민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해보니 참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참 잘 그래도 이겨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저희도 이게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 코로나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되었었고 대구에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계약이 미뤄지는 이런 초유 사태가 있으면서 신학기가 되어갖고 이제 방과 후도 새로이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입생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불안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교육비라든지 이게 자 수익자 부담이니까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신입생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아직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달 한 달이 지나가면서 교육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감이 가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들의 말에 다 공감하지만 특히 우리 김수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나지 않아서 다들 더 불안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 초기에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다 하는 말이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신입생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긴밀하게 연락하고 서로 더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뭐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연락을 했었더라면 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았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방과후 마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서로 연락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나, 이게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의 기간이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진짜 뭐 마스크를 쓰고 만나서 멀리 뚝뚝뚝 떨어져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얘기를 나누니까 뭔가 일이 좀 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였지만 되게 든든하다는 느낌이 새삼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예, 얘기해 주실 분 계시면 손 들고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양진희 선생님. 네, 들리세요? 아까 방금 또 이사장님 바톤을 제가 또 이어받게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이렇게 줌이라는 걸 이용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게 사실 처음이라서 초반에 제가 막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혼선을 드린 점도 있고 한데, 저희가 앞으로 진짜 또 이런 시기가 분명히 또 올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런 시기가 이어질 거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꾸려 나감에 있어서 이런 방법들도 이제는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는 작은 공동체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줌을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조금은 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준비를 좀 이제 우리도 공동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양진희 선생님께서 오늘 이 경험들을 토대로 공동체도 물론 얼굴을 보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얼굴을 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러한 상황들이 또 다시 왔을 때 소통이 완전 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심할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오혜경 선생님 얘기처럼 불안감,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서로 쌓일 수 있는 오해나 그런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어쨌든 비대면으로 라도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조금씩 그 오프라인으로 볼 때까지 네,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런 온라인 비대면 소통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도 좀 갖추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유경 선생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더 뭔가 발전적으로 뭔가를 해소해가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서 힘들었지만 그 시간에 아이가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통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글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 학교에서도 제가 국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토론할 때 이렇게 온라인 토론을 하면 글도 같이 보면서 의견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전체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뭐 자기 개인 시간 아니면 뭐 다른 방식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잘 소화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각 단체에서 어떤 그런 좋은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냥 뭐 자연 속에서 함께 놀고 이래서 좋은데, 더 좋은 거, 유지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어떤 꿀팁이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꿀팁. 네, 알려주십사 김유경 선생님이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경험하셨던 네, 꿀팁 있으면 혹시 김수옥 선생님 아까 저기 이렇게 뭐 가족 관계의 약간의 확장 이런 안에서 어떤 활동들 자체 돌봄 그 자체가 돌봄이라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아까 자전거 타기 예를 들어 주셨는데 뭐 어떤 이렇게 그 확장된 가족 관계의 활동이 있으셨는지 혹시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뭐 이제 약간 뭐 에피소드 같은 건데 저도 이제 출근하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출근하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 애가 갑자기 이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사람도 이제 근무지가 조금 멀어서 집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저도 이제 근무지가 멀어서 이제 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출근 안 하는 이제 전업주부 하시는 이제 공동체 엄마분이 우리 집에 와서 애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해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주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확장된 가족 공동체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그 또 사실 편하게 해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아픈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하고 온다는 게 자기 애를 데리고 가도 그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남의 애를 데리고 그런 것들이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참 소중했던 것이구나. 예,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인데 마을 교육 공동체들은 공통적으로 약간 대안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이제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약간 불신도 있고 또 이제 좀 약간 부모들 교육관도 조금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대안교육 저도 사실 이제 대안교육에 대한 욕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지금은 큰애가 중학교 갔는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대안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애를 자꾸 이제 학교에서 빼놓으려고 학교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계속 이제 메시지를 줬는데 부모가 그러면 그럴수록 애들은 학교 더 가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어버이날 되면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편지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약간 절충된 대안교육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안교육 하려면 조금 약간 극단을 오가잖아요.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홈스쿨링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애들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학교를 안 가고 싶은 날은 안 가고 뭐 안 가면은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뭐 물론 뭐 부모 동행 체험 학습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쓰기에도 좀 그렇고 일수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불만이 쭉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너무 물론 이거는 이제 부모가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도 아주 이제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긴 한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의 이제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론 뭐 이제 공동 육아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조건이 되겠죠. 이제 그런 가정에서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 집에서는 애들이 학교를 매일 가는 것 이제 다음 주부터 매일 간다는데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좋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뭐 밑에는 뭐 팬티 바람으로 위에 티셔츠만 입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응하기도 하고 침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기도 하고 되게 자유롭게 뭐 아까 전에 뭐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하고 그 좋은 점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 뭐 놀이협동조합 작당에서도 비대면으로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비대면 독서 모임이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 독서 모임을 하려면 뭐 나가려면 씻어야 되지. 또 뭐 이것저것 차려입고 차로 움직여야 되지. 만나면은 책 읽기 전에 한 30분 수다 떨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책은 조금밖에 못 읽고 또 뭐 책 읽고 난 다음에 또 수다 떨고 집에 돌아오면 그게 이제 왔다 갔다 시간만 잡으면 한 3시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소진되는 게 많았는데 온라인 책 모임을 하니까 뭐 만약에 이제 9시에 책 모임 한다 이러면 이제 8시 55분까지 딴짓 하다가 이제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만 깔끔하게 딱 읽고 헤어지면 뭐 아무런 시간 로스 없이 1시간 안에 딱 끝나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좀 약간 어색해서 그렇지 적응되고 나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한정적이었잖아요. 게임이나 하고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보고 뭐 그 정도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컴퓨터와 IT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나 관련 IT 관련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애들한테 물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 IT 그
네이티브잖아요,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얘네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너네 온라인으로 회의 좀 해라 하고 안건을 한 3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줌 키고 또 이제 애들 게임할 때 쓰는 그 온라인 채팅하는 음성 채팅하는 프로그램 디스코드라고 있어요. 디스코드 크고 줌 키고 자기들끼리 회의록 그거 구글 드라이브 켜가지고 회의록 작성하면서 회의를 뚝딱뚝딱 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책 읽기 모임 해라라고 하니까 도서 목록 7개 딱 선정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책 선정하고 그런 게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어른들 맨날 애들 걱정하지만 사실은 별로 걱정할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슬기롭게 이제 극복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다음 주부터 애들이 매일매일 학교 간다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이상입니다. 김수옥생님, 이 방의 모든 엄마의 적이 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엄마들은 학교 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아, 저희는 언제나 학교를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쁜 부모인 것 같네, 갑자기. 네, 네, 농담이었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멋지네요. 독서 모임을 온라인에서 책도 선정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멋지고, 네,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네, 이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서 너무나 잘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아주 눈에 선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얘기 듣기가. 혹시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김유경 쌤 너무 많이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네. 김현정 선생님. 들리나요? 그 김수옥 선생님, 그 차이는 엄마하고 아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만의 생각인가? 아니 제가 집에 있어요. 네, 반전이네요, 진짜. 네, 제가 김주부입니다, 김주부. 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거 네, 육아휴직 중이신가 봐요. 아니요, 집사람이 직장인이고 제가 주부예요. 제가 주부를 네. 겸하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은. 저희들하고는 정말 다르시네요. 과학기술 발전이 한 5년 정도 지금 빨라졌다 그러는데, 원래 하려면은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근데 2025년을 살아가는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 이제 그걸로 인한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의 이런 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전이나 이런,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는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게 세상이 빨리 급변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사실은 이거 줌 회의를 처음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학교에서 줌 회의하는 방법을 배워왔다면서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딸이 얘기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학 발전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뒤처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저희 세대가 사실은 뭐 이렇게 기계에 익숙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더불어서 저희들도 저희도 모르게 막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면서도 막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저희를 채찍질하네요. 새로운 시대로 가라고. 그죠?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픈 테이블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와 이 돌봄의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야외 활동을 위주로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내 이웃을 확장된 가족관계 안에서 이웃과 함께 이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또 그 각자의 계신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들 뭐 비대면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 소규모로 운영한다거나 뭐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얘기들을 잘 나눠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들, 경험들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은 이 녹화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이것들이 두 번째 저희 브릿지 테이블에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고 그분이 그걸 보시고 오늘 저희가 회의한 내용들을 보시고 다음 브릿지 테이블에서 같이 저희와 줌 회의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함께 브릿지 테이블에서 얘기 나누고 싶으신 이 저희 공동체와 이 돌봄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를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한 분 저희 쪽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해서요. 혹시 저희 얘기를 좀 더 풍성하게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의제 전문가가 있으시면 좀 생각해 보시고 저희 대화방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예, 할게 예, 있는데요. 예, 예. 이제 뭐 이제까지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놀이면 놀이, 돌봄이면 돌봄, 그 다음에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습 그리고 이제 아까 IT 기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야외 활동도 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뭐 회의도 하고, 책 읽기 모임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는 아이들은 순전히 이제 뭐 부모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부모의 관심도에 따라서 학원으로 이제 뭐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핸드폰이나 이런 질 낮은 놀이 환경에 노출된다거나 그리고 또 뭐 교육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게 이제 되게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기관이나 공공에서는 양극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들을 공동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때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소외되는 이웃에 대한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더욱더 갈 곳이 없는 또 이렇게 돌봄에서 좀 소외되는 그러한 상황들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었으니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방안들을 찾아보는 시도들을 해봐야 할 또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들로 같이 다음 그 의대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더 확장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지 테이블에서. 네. 그러면 오늘 다음 일정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예, 브리지 테이블 네, 14일 수요일에 8시 다음 주에 8시가 괜찮을까 아니면 그대로 8시 30분을 할까요? 8시 그대로 하면 될까요? 네, 그거는 네, 네,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대화방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실패 박람회 응원 날개 챌린지 포즈라고 단체 포즈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혹시 사진으로 남겨야 되는 캡처를 해야 되는가 김규쌤? 네, 기록자가 네 하신답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됐습니까? 네, 됐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올려드린 그 해그태시 하는 부분 있죠. 네, 유튜브나 개인 SNS에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그것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